기자님들 혹시 패러사이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패러사이트죠? 뭐죠? 그죠? 최근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일컬어 패러사이트족이라고 부릅니다. 뭐 캥거루족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모리스티안, 집 구했어? 아니 아직. 이러다가 진짜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멕시코의 패러사이트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30살이 넘어서 부모에 얹혀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기사가 멕시코의 수많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된다고 개인이 생각되죠? 네. 최근 멕시코에서는 청년 실업이 한창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며 30살을 넘긴 자녀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공표.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각 주마다 시설을 마련, 4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되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멕시코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국가가 뭔데 부모랑 같이 사는 걸 금지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했어? 라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취업날 해결해줘야죠, 국가에서. 그렇죠. 뭐 뭘 안 하고 체포를 싶어서 안 합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황당한 기사는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였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제보로 기사를 쓰는 이 뉴스 사이트에 이 가짜 뉴스가 딱 올라왔고요. 또 이 뉴스를 보고 복사 붙이기, 복붙만 한 일부 중남미 언론에선 세계 최초로 30살 이상 미취업자가 살 수 없는 나라가 탄생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거죠. 해외 토픽이 됐네. 그렇죠. 즉 다른 매체들은 팩트 체크를 스킵하고 가짜 뉴스를 신문사 이름만 바꿔서 퍼가기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심각해서 정말 진지하게 보도가 됐으면 청년들도 또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렇죠. 막 반정부 시위하고 이렇게 더 폭력 시위로 번질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를 믿어버리면. 네, 심각했네요 진짜. 이번 특종은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8월 멕시코 푸에블라주의 작은 마을 아카틀란. 한 경찰서 앞에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폭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경찰이 뭐 잘못했나요? 누가 뭐 잘못 잡혀갔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들이 찾던 사람은 얼마 전 경찰서로 연행된 21살 청년 리카르도와 그의 삼촌 43살 알베르토. 사람들이 이 둘을 찾은 이유, 바로 아동 유괴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화가 났군요. 네, 멕시코에 또 납치 사건이 많았잖아요. 많죠. 네. 당시 멕시코에서 연달아 3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 그 뒤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돼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메신저 앱과 SNS에 용의자에 대한 글이 퍼졌는데요. 최근 경찰서에 잡혀온 남성들이 아동 유괴와 장기 매매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주민들은 경찰서에 침입해 두 남성을 끌고 나왔고요. 이 둘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심지어 그들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 아니 일단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없었다고 지금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요, 경찰도 이 폭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와 알베르토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그들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뭐야. 조카 리카르도는 삼촌 알베르토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카틀란 마을에 방문했다가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다툼으로 연행된 거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모든 건 마을 주민인 마르티네스라는 남성을 주축으로 퍼진 거짓 뉴스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SNS에 거짓 정보를 올리고요. 지금 납치범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라며 사람들을 선동, 심지어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생중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게 저 중세시대 마녀사냥하고 뭐가 달라요, 저게? 저게 무슨 똑같죠? 아니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런 일을 벌인 거죠? 이에 경찰들은 두 사람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거짓 뉴스에 현혹돼 폭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한편 생계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리카르도의 엄마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아들과 시동생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발 그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은 유괴범이 아니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댓글을 달았지만 이 비극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얘기다. 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현재 푸에블라주 당국은요, 살해 범행을 선동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또 멕시코 정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가짜 소셜미디어 메시지 확산에 대해 경고하는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뒤덮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그중에서도 큰 피해를 입은 팔루시 전체는 온통 흙더미에 묻혀 사망자가 무려 1,400여 명이나 됐고요. 아이고. 그곳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곧 규모 8.1의 강진이 추가 발생할 거라는 비보가 퍼지자 아비규환 그 자체가 됐고요. 아이고. 설상가상, 소푸탄 화산까지 분화, 거대한 화산재가 거리를 덮치고 용암이 흐르는 영상까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것도 가짜는 아니겠지? 이 긴급 뉴스들은 알고 보니 거짓 쓰나미였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늑대가 온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자, 그런데 다행히도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체포했는데요. 술라웨시 섬 서부에 거주하는 일당들로 거짓 뉴스를 유포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버리고 가면 이 귀중품을 훔치려고 그랬습니다. 라는 인면수심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 훔치려고? 아휴, 정말 인류애가 사라진다 진짜. 그것도 문제지만은 참 저걸 그냥 받아 쓰는 언론들도 진짜 문제네요.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는 가짜뉴스. 그 싹은 반드시 잘라야 할 겁니다. 2019년 1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붙여진 벽보. 신종범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범죄는 바로 비누였습니다. 비누?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스님으로 위장한 강도가 집집마다 다니며 지주님 비누 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맡아보시고 구매해보세요. 어허. 그런데 이 냄새를 맡으면 1, 2분 내로 기절. 그 사이에 강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금품을 훔쳐간다는 신종범죄. 아니, 사빈 엄마 이거 봤어? 아유, 세상에 정말 집에 있기도 무서운 세상이야. 이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의문이 붙는 등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 관계자까지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건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금시 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괴소문이었던 겁니다. 그냥 헛소리야, 헛소리. 근데 사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경에 인신매매 조직이 건어물에 마취약을 바르고 냄새를 맡게 해서 맞아. 장기를 적출해 나간다는 괴담. 뭐 사실 일단 실제 범죄가 아니니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허위라는 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알려지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불신이 조장되는 법이죠. 그렇죠. 이게 선의로 약간 방판하시는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네, 그럼요. 더욱더 말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사회적 불신을 부르는 거짓 뉴스와 그로 인한 혼란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장장 70년의 역사와 무려 약 7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력 S1간지. 이곳에서 2011년부터 7년간 60편 이상 기사를 작성한 스타 기자 클라스 렐로티우스. 그는 2014년 29의 나이에 CNB에서 올해의 언론인으로 선정, 또 2018년엔 시리아 내전을 겪은 소년을 다룬 기사로 독일 기자상까지 수상. 그는 독일 저널리즘을 빛낸 새로운 언론인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야,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12월 세상에 그의 두 얼굴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아, 이거 얼마 안 된 최근 일이네요. 그러지 마. 아우, 왜 무슨 믿- 일이죠? 사람들이 믿는 기자였을 텐데. 무조건 믿었겠죠. 그러니까.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취재하던 당시 멕시코와 미국은 이주자 문제로 서로 날이 선 상황이었습니다. 뭐 장벽 세운다 만다 이 얘기 있을 때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죠. 이때 렐로티우스 기자는 독일의 프리랜서 기자 후안 모레노와 함께 합동 취재를 진행. 모레노 기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난민 취재를,
렐로티우스 기자는 애리조나주에서 민병대 취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모레노는 렐로티우스의 기사에서 뭔가 맞지 않는 미심쩍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노 기자는 렐로티우스가 취재원으로 언급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황당하게도 그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 중 미네소타주에서 마을 주민들이 멕시코인 접근 금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했는데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곧바로 모레노 기자는 S일간지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결국 그간의 렐로티우스의 거짓 보도는 꼬리가 밟히고 맙니다. 설마. 확인 결과 그가 작성한 60여 건의 기사 중 최소한 14건의 기사는 허위, 날조,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언론인이었던 렐로티우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실패가 두려웠고 압박감이 더 커졌다고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 아웃이죠, 이제. 그리고 그가 일했던 일간지에선 1947년 창간 이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렐로티우스를 해고, CNB에서는 그에게 줬던 올해 언론인상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가 아닌 진정한 언론인, 팩트만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인으로 다시 바로 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BBC News Desk. We have breaking news of a serious incident between Russian and NATO forces near the coast of Latvia that a Russian surveillance aircraft was fired upon. 자, Naval vessels of NATO forces operating in that. 살벌한 뉴스죠. 진짜 무섭다. 이거 전쟁 나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8년 4월 영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뻔한 속보.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적대감 속에 발발한 핵전쟁. 이 뉴스에 따르면 핵전쟁으로 인해 독일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일부가 파괴됐고 영국 왕실은 이미 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영국 시민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BBC 방송국에도 수백 통의 확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핵전쟁 속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까지 퍼졌습니다. 퍼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페이크. 아니 근데 너무 형식을 갖췄어요, 일단. 제대로 제대로 뒤에, BBC 예. 아니에요? BBC? 보던 어떤 CG가 있고 뉴스 앵커도 정말 전문적으로 잘 읽어요. 정말 예. BBC 뉴스 세트랑 똑같고요. 로고 똑같고요. 색깔 똑같아요. 너무 고퀄로 장난을 쳤네. 고퀄로 장난친 고퀄 장난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네. 하지만 방송사 로고까지 사용한 이 뉴스 영상 때문에 BBC까지 나서서 이 뉴스는 가짜이고 BBC에서 제작한 영상도 아닙니다라며 공지를 띄우기까지 했습니다. 야, 누가 이런 장난친 거예요? 전문적으로. 취재 결과 아일랜드의 한 개발회사에서 극단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정신 측정 검사용으로 제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전체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제작자는요, 너튜브에 올릴 원본 영상에 이 속보가 가짜 뉴스임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딸랑 뉴스 영상만 편집이 돼 퍼지면서 문제가 됐고요. 거기다 국방부 로고 담긴 핵공격 경고까지 추가된 편집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제어가 불가능한 가짜 뉴스가 탄생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영국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다면 이건 너무 걷잡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속고 속이는 가짜 뉴스. 이러다 정말 진짜 뉴스까지 못 믿는, 아니 안 믿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And at a major US military. 무슬림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들.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기사입니다. 유럽 각지로 넘어온 이슬람권 난민 중 무슬림 남성들이 일반인 여성을 폭행 또는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런 얘기 참 많았죠. 저는 무슬림 난민을 배척합니다. 모든 무슬림 교도들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라! 아니 저 같아도 저런 사진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난민들이 폭행했다고 하면 당연히 받지 말자고 할 것 같아요. 반감이 생기죠. 예. 자,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진들과 기사의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실제 사진 속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들의 폭행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가정폭력이나 강도를 당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짜깁기 한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다 쓴 거네. 예. 야, 이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인종 혐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종교 혐오, 인종 혐오, 난민 혐오. 난민 혐오.
하지만 이미 악의적으로 조작된 사진과 기사는 이미 전 세계의 무슬림 혐오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럽에는 이제 난민 입국 반대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뭐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분들은 또 여성들은 2차 피해를 또 당한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는 혐오 폭력을 부추겨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번 특종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2017년 8월 북한에서 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괌을 탄도미사일의 표적으로 삼는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발표. 그리고 같은 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 1월 13일 오전 8시 7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피소로 피신하십시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하와이 주민들 휴대전화에 이렇게 긴급 경보가 뜬 겁니다. 이 긴급 문자가 발송되자마자 버스부터 택시까지 모두 올스톱. 하와이 교통이 전부 마비가 됐고요. 사람들은 대피소를 찾아 헤매다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막 진짜 맨홀 뚜껑 열었네. 맨홀 뚜껑 열고 애들을. 아이고.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와이를 대공포로 몰아넣은 이 긴급 문자가 알고 보니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가짜 경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또 뒷목. 무슨 얘기? 아우 뒷목. 하와이주 정부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 교대 도중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긴급 문자 전송 버튼을 실수로 눌러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오 마이 갓.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실수를 정정하기까지 무려 38분이나 소요됐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맨홀 뚜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38분이나 소요돼요? 그거 알자마자 바로 이게 다시 보내야지.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보 문자가 실수로 발송되자마자 하와이주 방위군은 미사일 위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데이빗 이게 주지사에게 알렸습니다. 주지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정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SNS 접속을 시도했지만 황당하게도 자신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몰라 시간을 허비한 거였죠. 결국 혼자서는 수습이 불가 비상관리국에 연락이 닿아 정정 문자를 보내기까지 무려 38분이나 흘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비상관리국에서 자기들이 알자마자 바로 보냈어야지. 심지어 이 소동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쓰러진 한 주민은 하와이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 문자 소동은 북한에까지 알려져서요. 미국이 우리 핵공포증에 빠진 웃지 않을 수 없는 희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라며 보도했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하와이를 한순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오경보 문자였습니다. 2014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저게 뭐 말도 안 돼. 2014년 1월 미국의 인터넷 언론 매체 LBP에서는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거대 바다 생물 발견. 사진 속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생물은 약 49m 길이의 대왕 오징어. 야. 아니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에는 전설 중에 그 거대 오징어 전설들이 있어요. 아, 이거 뭐 배를 전설이잖아요. 공격하고 뭐 그러게. 그리고 심해어 얘기도 있지. 네. 심해어 너무 심해요. 그래요? 그냥 합성티 확 나잖아. 아 어디가 합성 티가 나? 그림자도 다 있구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돌연변이였다는 것. 그럴싸하네. 되게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네. 해당 내용은 짹짹이를 통해 50만 번 이상 공유. 야, 이에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라며 보건당국과 언론 매체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우리 동네에 저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결국 세계적인 N 자연 잡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사능 재앙의 결과를 알려진 49m짜리 대왕 오징어의 정체. 자, 알고 보니 2011년 칠레에서 발견된 고래 사진과 2013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약 9m짜리 대왕 오징어를 합성한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래. 가뜩이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